50 이후의 삶 두렵게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가볍고 즐거운 자유의 시간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50세를 인생의 내리막이라 생각합니다. 젊음은 지나갔고 일터에서는 은퇴가 다가오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아이들은 독립하며 홀로 남겨지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일본의 문필가 마스우라 야타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50 이후야말로 인생이 생각보다 즐겁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기다. 의무와 책임에 짓눌려 살던 전반기를 넘어 이제는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후반기.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선물일 수 있다는 통찰. 이 책은 우리에게 50 이후의 삶을 즐겁게 맞이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오늘 쿨라이프 TV에서는 50 이후 인생은 생각보다 즐겁다의 지혜를 따라 어떻게 나이 듦 속에서 새로운 자유와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기쁨. 젊은 날의 인생은 언제나 무겁고 단단한 책임으로 짓눌려 있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했고 사회인이 되어서는 일터에서 성과를 내야만 했습니다. 가정을 꾸리면 자녀를 키우고 집을 마련해야 하며 부모 세대의 노후까지 챙겨야 하는 막중한 의무가 뒤따랐습니다. 40대까지의 삶은 늘 앞만 보며 달려야 하는 경주와도 같았고 나 자신보다는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50을 넘기면서부터 인생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아이들은 성장의 독립을 준비하고 직장에서는 더 이상 끝없는 경쟁의 선두에 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적 위치와 평판도 어느 정도 자리 잡아 끊임없이 증명하려 애쓸 필요가 줄어듭니다. 그동안의 무겁던 책임이 하나둘 가벼워지며 삶에는 오히려 새로운 공간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스우라 야타로는 이 시기를 해야만 하는 일에서 하고 싶은 일로 옮겨가는 시간이라 말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과 생계를 위해 꿈을 미뤄야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 미뤄둔 꿈을 꺼내볼 수 있습니다. 악기를 배우고 싶었던 마음,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던 욕망, 여행을 떠나고 싶었던 갈망이 조금씩 현실로 다가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일을 해도 되는 시간. 그것이 바로 50 이후 인생의 선물입니다. 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단순히 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빈자리가 생겼기에 그 자리에 나 자신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빼앗기듯 지나갔던 하루하루가 이제는 내 손안에 들어와 내가 원하는 대로 색칠할 수 있는 도화지가 됩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자유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무언가로부터 벗어나는 소극적 자유와 스스로 선택하고 창조하는 적극적 자유. 50 이후의 삶은 단순히 의무에서 벗어나는 소극적 자유가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삶은 다시 활기를 얻고 즐거움은 현실이 됩니다. 책임에서 해방된 인생의 후반기는 결코 공허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나를 만나고 새로운 즐거움을 채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입니다. 젊은 날에는 불가능했던 자유, 이제는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평안. 젊은 날에는 언제나 비교 속에 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을, 사회에서는 지위를, 가정에서는 책임감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나보다 더 앞서 있는 사람들을 보며 초조해했고 뒤처질까 두려워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다는 감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50을 넘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세상의 속도에 억지로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시선보다 내 안의 평온이 중요해지고 경쟁보다는 균형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나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했다면 이제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있는 그대로를 인정할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마스우라 야타로는 이 책에서 강조합니다. 50 이후의 즐거움은 불완전한 나조차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에서 비롯된다. 주름이 늘어나고 머리칼이 휘어져도 그것은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의 증거입니다. 예전만큼 빠르지 못한 걸음, 예전만큼 날카롭지 않은 기억조차 그 자체로 내가 살아온 궤적이며 존엄의 표시입니다. 젊을 때는 약점으로만 여겼던 것들이 50 이후에는 오히려 개성과 깊이로 바뀝니다. 이 시기의 자기 수용은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자유를 줍니다. 더 이상 완벽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기에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기에 눈앞의 삶이 한층 빛나 보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라며 스스로를 탓했다면 이제는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 수용의 자세는 남은 인생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삶의 균형을 회복하게 하며 무엇보다 평안한 밤을 선물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인생의 후반기는 자아를 완성해가는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완성은 완벽을 추구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껴안는 순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곧 인생을 즐겁게 하는 가장 큰 원천이 됩니다. 50 이후의 인생은 스스로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즐거워집니다. 자신을 꾸짖던 시절은 지나가고 이제는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 마음의 변화가 인생 후반을 단단히 지탱해주는 기둥이 됩니다. 관계의 재발견과 깊어지는 인연. 젊은 시절의 인간관계는 대개 넓고 분주합니다. 학교 동창, 직장 동료, 사회적 모임, 거래처 사람들까지 수많은 인맥이 얽히고 설켜 있지요. 하지만 그 관계들은 목적과 이해관계로 묶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 자리를 지키기 위해, 혹은 체면 때문에 맺어진 만남이 적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쉰을 넘기면 관계의 결은 달라집니다. 직장에서 떠난 후에는 업무상 얽혔던 인연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오랜만에 연락하던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더 이상 삶의 무대에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변화가 외롭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내 곁에는 누가 남을까 하는 불안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걸러지고 남은 인연이야말로 진짜 소중한 관계라는 사실을. 50 이후의 관계는 억지로 넓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레 걸러져 깊어집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아닌 진심으로 연결된 사람들이고 그 인연은 젊은 날의 수많은 관계보다 훨씬 따뜻하고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마스우라 야타로는 말합니다. 50세 이후의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질이다. 많은 사람이 곁에 있는 것보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더 소중하다. 이제는 수백 명의 연락처보다 힘들 때 전화를 걸어 위로받을 수 있는 몇 명이 진짜 자산입니다. 오래도록 곁을 지킨 친구,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눈 배우자,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며 지켜온 이웃. 이 관계들이야말로 인생 후반기를 가장 풍요롭게 해주는 자산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50 이후의 관계에는 꾸밈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젊은 날에는 허세와 체면 때문에 솔직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조급함과 경쟁심이 사라진 자리에는 배려와 이해가 자리합니다. 관계의 양은 줄었지만 깊이는 훨씬 두터워집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전보다 사람은 줄었지만 지금 곁에 있는 이들은 정말 내 삶에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걸 안다. 이 깨달음은 관계를 다시 바라보게 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게 합니다. 50 이후 인생이 즐겁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관계의 재발견입니다. 수많은 인맥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단 몇 사람과의 깊은 인연 속에서 진정한 위로와 행복을 얻습니다.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지혜. 젊은 날에는 언제나 큰 목표와 성취를 좇으며 살았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재산. 우리는 늘 더라는 단어 앞에서 쫓기듯 살았고 그것을 이루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끝이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하면 곧 더 큰 것을 원했고 그 과정에서 삶의 소소한 기쁨은 쉽게 흘려보냈습니다. 쉰을 넘기며 인생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작은 것들이 더 크게 보이고 사소한 일들이 오히려 깊은 감사를 불러옵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커피잔, 손주가 내 손을 잡고 웃는 순간, 창가에 피어난 꽃 한 송이. 이 소소한 장면들이 마음을 흔들고 하루를 충만하게 만듭니다. 마스우라 야타로는 이 책에서 강조합니다. 인생 후반기의 행복은 큰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만족에서 비롯된다. 작은 행복은 늘 곁에 있었지만 젊은 날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바쁘고 조급했기에 그것을 바라볼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바람을 느끼고 사계절의 변화를 눈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소소한 것에 눈길을 주는 순간 삶은 더 이상 허무하지 않고 오히려 풍요롭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작은 방 안에 혼자 고요히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는 늘 바깥에서 더 큰 것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내 방 안에 고여 내 앞에 놓인 따뜻한 차 한 잔, 옆 사람의 웃음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도의 변화입니다.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에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전환이 인생 후반기를 단단히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50 이후 인생의 즐거움은 크고 거대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작은 행복을 발견할 줄 아는 눈, 그것이야말로 인생 후반기를 빛나게 하는 지혜입니다. 새로운 배움과 도전의 즐거움. 많은 사람들이 50을 넘어서면 이제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는 늦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에 이미 진로가 정해지고 배움은 청춘의 특권이라고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배움은 나이에 제한되지 않으며 오히려 인생 후반기의 새로운 배움은 더 깊은 의미와 즐거움을 줍니다.
젊은 날의 배움이 성취와 경쟁을 위한 것이었다면 쉰 이후의 배움은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더 이상 시험 점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행지에서 사람들과 나누는 짧은 인사를 위한 것이 됩니다. 악기를 배우는 것은 무대에서 연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만의 작은 위안을 얻기 위한 길이 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기술을 익히는 것도 생존 경쟁이 아니라 손주와 소통하고 세상과 연결되기 위한 다리가 됩니다. 마스우라 야타로는 강조합니다. 50세 이후의 도전은 실패해도 괜찮다. 그 자체가 이미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배움은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선물을 줍니다. 하나는 뇌와 마음의 젊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되고 삶의 활력이 넘친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삶의 설렘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될 때 우리는 권태에 빠집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는 순간 일상은 다시 색을 입고 활기를 되찾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녀들이 50 이후에 전혀 새로운 길을 걷습니다. 어떤 이는 요리 교실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어떤 이는 사진을 배워 전시회를 열며 또 어떤 이는 여행을 기록해 책을 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시도가 꼭 성공해야만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전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젊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50 이후 인생이 즐겁다고 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새로운 배움과 도전이 우리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삶의 후반기를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으로 맞이할 수 있는 힘, 그것은 배움과 도전 속에 숨어 있습니다. 나이 들며 얻는 관조와 성찰의 힘. 젊은 시절의 삶은 늘 분주했습니다. 성과를 내야 하고 가족을 돌봐야 하고 사회 속에서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삶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늘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했고 먼 길을 돌아볼 시간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조금씩 멈추어 설 수 있습니다. 50 이후의 삶은 더 이상 속도에 쫓기지 않습니다. 조금 늦게 걸어도 괜찮고 하루를 비워도 됩니다. 이제는 관조의 눈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시기가 열린 것입니다. 관조란 단순히 바라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는 일입니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젊은 날의 열정과 실수까지 모두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 순간 과거의 후회조차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실패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고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의 웃음이 더 빛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스우라 야타로는 이 성찰의 힘이야말로 50 이후 인생을 즐겁게 하는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인생의 후반기를 되돌아보며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으로 정의합니다. 즉, 과거를 후회 없이 정리하면서 남은 삶을 더 자유롭고 가볍게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철가 키에르케고르는 인생은 거꾸로 이해되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50 이후의 성찰은 바로 이 진리를 몸으로 깨닫게 해줍니다. 뒤를 돌아볼 수 있기에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기고 관조의 시선이 있기에 남은 시간이 더 빛나 보입니다. 관조는 또한 타인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젊을 때는 상대의 말과 행동이 쉽게 상처가 되었지만 이제는 그 이면의 사정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해심과 포용력이 넓어지며 인간관계는 오히려 더 따뜻해집니다. 나이 들어 얻게 되는 관조의 힘은 나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도 평화롭게 만드는 선물입니다. 이처럼 성찰은 후반기의 삶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합니다. 나의 삶을 멀리서 바라보고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50 이후 인생은 단순히 살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갈 가치와 기쁨을 재발견하는 시간이 됩니다. 에필로그. 우리는 흔히 50을 인생의 황혼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마스우라 야타로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50 이후야말로 인생이 비로소 가볍고 즐겁게 빛나는 시간이다. 책임에서 벗어난 자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평안, 관계의 재발견, 작은 행복을 보는 눈, 새로운 배움과 도전의 설렘, 그리고 관조와 성찰의 힘. 이 6가지는 우리 삶의 후반기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인생을 다시 즐겁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두려움으로 맞이하면 쇠퇴가 되지만 즐거움으로 맞이하면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단 하나. 나이 듦을 즐거움으로 바꿀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으로 채울 것인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삶의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후반기의 시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계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좋은 친구 쿨라이프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깊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